지난주 우리 증시는 마치 요즘 날씨 같았습니다. 쨍쨍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오르락 내리락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과 추가 상승을 노린 추격 매수가 반복되다 보니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테마주들은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테마주 주의보입니다. 양 지수가 결국에 하락으로 마감한 건 최근에 상승 속도가 빨랐던 테마주가 급락한 영향이었습니다. 어떤 테마주를 주의해야 하는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체크하시죠. 양 지수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2602선, 그리고 코스닥은 0.21% 하락해서 91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테마주 폭풍에 시장의 거래 대금이 27조 1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주 찾기에 뛰어들면서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4,730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2,051억 원 순매수했고 역시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급등해서 약 한 달 만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원 70전 오른 1,309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날도 0.73% 하락하며 종가 68,3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0.08%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마감가 121,100원. 포스코홀딩스가 0.34% 올라 594,000원, 현대차가 0.26% 올라 192,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포스코퓨처엠은 1%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하락한 가운데 엔터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대 약세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44% 하락해서 385,500원, 에코프로가 2.73% 하락해서 1,174,000원이었고요. LNF 4% 약세로 234,000원, 포스코DX도 2% 넘게 하락하면서 3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JYP엔터가 4% 가까이 올라서 125,800원이었고 SM도 3.85% 강세, 137,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급등하던 테마주에서 또 한 번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제2의 2차 전지주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몰렸었지만 이 관련주는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했죠. 이날 초전도체주가 크게 빠진 가운데 2차 전지주도 약세였고요. 코로나19 확산 이슈로 마스크와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초전도체주는 한국초전도체저온학회가 초전도체 물질로 주목받은 LK99를 초전도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자 급락했습니다. 모비스가 28.3% 급락을 했고요. 파워로직스와 대창 등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파워로직스가 26.24% 하락하며 7,420원에, 대창이 26% 급락해 1,565원, 신성 델타테크도 24.6% 급락하면서 종가 19,100원이었고요. LS 네트워크스가 20% 빠졌습니다. 마감가 6,3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에서 에코프로 형제 역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날 에코프로비엠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면서 투자 의견을 줄줄이 낮췄습니다. 4일 기준으로 11개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와 중립 그리고 하향 조정으로 엇갈렸는데요. KB와 하나증권, 신한증권, 신영증권이 매수 의견을, 그리고 삼성증권과 하이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해석되는 중립 의견을 내놨고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낸 신한증권은 4분기부터 실적이 정상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투자 의견을 하향한 NH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2030년 양극재 소재 생산 능력이 100만 톤인데 주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확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31만 원에서도 4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 여러 증권사의 뷰가 엇갈리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도 보고서가 3개월 만에 속출했다는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이번 주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업종은 바로 게임주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이번 주에 실적 슈퍼위크를 맞습니다. 8일 화요일에 넷마블과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9일에 NC소프트와 크래프톤, W게임즈가 10일에는 펄어비스와 네오위즈, NHN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앞서 실적을 발표한 컴투스와 카카오게임즈 등은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밀린 상황이라 게임사들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3월에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이 있었고 또 이번 달 23일에 세계 최대 게임 주체인 게임스컴이 개최되는 등 모멘텀들은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신작 모멘텀을 주목하라면서 특히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최근 일본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해 중국에서도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출시된 신작 게임들의 초기 성과가 나쁘지 않아서 하반기 게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돌아올 것이라며 펄어비스의 수상 여부가 주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게임주를 보시면 넷마블이 0.31% 소폭 하락하며 48,500원에 위메이드 보합이었고요. NC소프트가 0.5% 올라 275,500원, 크래프톤이 0.7% 약세로 169,400원, 펄어비스가 0.19% 오른 53,90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 첫 거래일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